LED에 일반적으로 저항을 다는데 그 저항의 크기가 무엇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LED에는 저항을 단다는 것은 이제 전류 제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를 보면은 교재마다 그 저항의 크기가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저항이 맞느냐, 그래서 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건데 그 저항을 그러면은 한 가지로 써야지 왜 여러 가지를 쓰느냐, 뭐 이런 식의 그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그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전류를 얼마나 흘려줄 거냐, 이 부분이 되는데요. 전류를 얼마나 흐르고자 하는 그 원하는 양에 따라서 저항을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회로를 만들어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또 저항이 바뀌면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한번 직접 측정 한번 해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제가 아두이노하고 빵판을 준비했고요. 아두이노에다가 이제 DC 잭을 통해서 전기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를 넣고 LED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네 번째 핀이 5V죠. 5V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선을 거쳐서 여기 전압이 이제 이 저항의 첫 번째 다리에 걸쳐서 이제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항을 거친 다음에 이제 전기가 이제 이 LED가 연결되어 있네요. LED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줄에 있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해서 흘러서 LED로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회로를 완성을 시키면 켜지겠죠. 그래서 모든 회로는 이제 전자회로는 회로, 즉 돌아가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5V라는 것은 사실은 기준이 이 5V라는 전기 압력을 이제 이 저항과 이 LED에다 걸어주는데요. 이 걸어주려면 항상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로 G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에다 그렇게 연결을 해줘야지만 그 기준으로 해서 실제 5V가 걸리게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제 5V를 걸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5V가 걸리면서 전기 압력이 걸리면서 비로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LED가 빨간색이 되면서 이제 전압이 걸리고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테스트하기를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테스트하기를 로타리 스위치로 여기 암페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죠. 이건 직류 암페어죠. 직류 전류입니다. 직류 정류를 쟤네 쪽에 두고 레인지를 20에다 놨습니다. 즉 20mA까지 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다 놓고 이제 전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저항이 전류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로 제한하느냐 한번 측정해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전류를 잴 때는 회로를 끊어야 되겠죠. 끊어 놓고 회로를 다시 완성시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저항을 거쳐서 LED로 들어왔죠. 그럼 LED에 돌아가는 전류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로 됐으니까 이렇게 빨간 거를 여기다 대면 전류가 빨간 리드선을 타고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측정을 한 다음에 다시 빠져나옵니다. 이 검은색 리드로. 그러면 빠져나오는 걸 다시 이 아두이노 쪽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두이노의 GND에다 연결해 주면 되죠. GND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 여기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리하게 쓰는 방법은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요 USB 금속 그 케이스 핀에 이렇게 접촉을 시킵니다. 왜냐면 저기도 GND로 돼 있어요. 자, 얘 GND나 여기 GND나 이쪽에 있는 GND나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편리하니까 제가 까만 리드를 여기다 딱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렇게 꽉 눌러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여기다 대면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나오면서 전류는 대략 지금 읽어보면 8.76mA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76mA를 결정한 녀석은
사실은 이 저항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LED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LED도 사실은 저항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성질이 이 LED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항은 얘가 저항의 성질과 LED의 저항의 성질과 이 LED 이 저항, 이 두 개의 저항이 합저항 형태로 나타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측정했던 8.7mA 정도가 흘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LED를 한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자, LED를 제가 미리 파란색 LED를 하나 준비해 놨어요. 조금 전에 켰던 거는 이제 빨간색이고 지금 이제 키고자 하는 것은 이제 파란색입니다. 자, 파란색일 때는 조금 전에 제가 LED에도 저항의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파란색일 때는 저항의 성질이 어떠는지 이제 재볼게요. 자,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잽니다. 쟀더니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5.2mA, 아까는 8.7이었는데 5.2로 뚝 떨어졌습니다. 저항은, 앞에 저항은 바뀐 게 없죠. 저항은 없는데, 바뀐 저항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5.2mA로 약 3.5mA 정도 떨어졌죠. 그 이유는 여기에 저항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 저항 성분 때문에 전체적인 전류가 또 역시 영향을 받아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LED는 전류에 따라서 전류와 빛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비례관계로 갈 것입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빛이 좀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좀 아까 빨간색보다 빛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세게 하고 싶다. 그럼 전류를 좀 더 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더 흘리려면 결국은 얘가 갖고 있는 저항의 성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거는 얘죠. 그래서 이 330ohm을 제거하고 330ohm보다 작은 220ohm짜리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 보면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회로를 연결을 해서 이제 전류를 한번 얼마나 되는지 해볼게요. 자, 아까는 5.2였던 것이 지금은 7.2로 됐죠. 자, 2mA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저항을 330에서 220ohm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돼서 LED가 이제 밝아졌으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저항의 크기를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책을 보면은 빨간색 LED일 때는 330ohm을 많이 쓰고요. 파란색이나 초록색일 때는 220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안전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LED가 보통 이제 20mA까지는 흘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절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게 오랫동안 LED를 손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반의 범위 내에서 돌리기 위해서 약 10mA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측정한 것처럼 빨간색일 때는 이제 그 저항을 얘는 성질이 저항이 조금 더 이 자체의 저항이 좀 적기 때문에 앞에 저항을 좀 큰 걸 달아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류가 10mA 이하로 맞춰줬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일 경우에는 이 자체의 저항의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저항을 앞에 거는 좀 작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330을 쓸 때는 한 5mA 정도 흘렀는데 이제 조금 전에 측정한 것처럼 220을 이제 줄였더니 이제 약 7.2mA로 흘러서 조금 더 10mA 가깝게 이렇게 충분히 흘려줬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10mA 내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항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와 함께 쓰는 저항의 크기는 이제 10mA 내에서 임의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저항을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